옛날 옛적 태안이라는 아름다운 해안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맑은 바다와 풍요로운 자연으로 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안의 바다는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때로는 험난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바다를 지켜주는 전설적인 수호신인 바다의 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 용은 평소에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지만 마을에 위험이 닥치면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 바다를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용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축제를 열어 바다에 용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태안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날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몰려와 마을을 덮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다에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집안에 숨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소개됐던 자연재해 중 이번 것은 유난히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왔고 바다의 수호자가 나타나 주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과 함께 거대한 용이 바다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눈으로 직접 용을 보게 되자 경이로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은 천둥 같은 포효로 바다를 진정시키며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태풍이 쓰러지고 바다는 잔잔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용 덕분에 소중한 마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안의 전설은 더욱 더 신성하게 기억되었고 바다의 용에 대한 경외심은 한층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바다의 용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성대히 열었고 그들은 용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태안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이 바다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에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태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을 보며 바다의 용이 어딘가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삼척지역 근처의 푸른 바다 깊숙한 곳에 해파리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해파리 공주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힘 덕분에 바다 생물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평화로웠고 공주는 주변 해양 생물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바다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어가 공주의 신비로운 힘의 원천을 찾아내 인간 세계로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이 소문 때문에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잃으면 더 이상 바다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을까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대왕 문어를 찾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대왕 문어는 삼척 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로서 많은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죠. 문어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그러나 경계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자신의 운명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 이 말을 듣고 공주는 용기를 내어 소문 속의 인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돌고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인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어는 삼척 해변 근처에 깊은 해협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힘을 원하는가? 내가 바다와 소통할 수 있는 이유도 모르고 그것을 빼앗으려 하느냐? 인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고향 바다는 지금 몹시 오염되어 가고 있어. 나는 너의 힘을 얻어서 우리 바다를 정화하고 싶었어. 미안해. 내 욕심이 너를 위협하게 만들었구나. 공주는 인어의 진심을 알게 되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인어에게 힘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그 조건으로 인어는 다시는 다른 존재에 힘을 탐내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인어는 기쁘게 그 약속을 하고 공주에게 감사했습니다. 공주의 힘을 통해 인어는 자신의 고향 바다를 깨끗하게 했고 그로 인해 두 바다는 더 우정의 끈이 강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삼척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은 바다의 소중함과 다른 존재와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공주는 여전히 삼척의 푸른 바다를 지키며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맑은 바람처럼 깨끗하고 그로 인해 삼척의 바다는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녘 바다에 접한 아름다운 섬 진도가 있었습니다. 진도는 그 아름다움뿐 아니라 신비로운 전설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매년 음력 2월에 펼쳐지는 바닷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먼 옛날 진도 섬에 살던 한 젊은 어부 배상의 모험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상은 그의 용맹함과 호기심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상은 그의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혼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상은 암초가 즐비한 바다를 헤치며 아버지를 찾기 위해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준 경고였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목소리를 따라갔고 그 끝에서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며 좁은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은 이 길을 따라가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가던 중 그는 길가에 놓인 커다란 조약돌을 발견했습니다. 조약돌은 눈부신 빛을 내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고자 한다면 이 조약돌을 가져가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배상은 조약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주머니 속에 간직한 채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배상은 드디어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달들이 사는 작은 섬에 홀로 있었고 배상의 조약돌은 그들을 무사히 다시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진도 마을 사람들은 배상이 들고 온 조약돌을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고 그날부터 매년 음력 2월이면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을 감사하며 축제를 열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조약돌의 전설은 진도에서 전해 내려왔으며 바닷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바다에 조약돌을 던지며 배상과 그의 모험을 기리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애정과 용기가 어떻게 섬 전체를 감동시킬 수 있었던지를 보여주는 진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큰 산과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담양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언제나 푸르고 사람들은 대나무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었죠. 대나무가 마을의 상징처럼 여겨졌기에 사람들은 대나무 숲을 신성시하며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밤이 되면 신비로운 빛이 반짝거리고 그 빛을 본 사람은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소년 준이는 그 소문을 듣고 대나무 숲의 비밀을 탐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준이는 혼자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하고 달이 밝게 빛나는 어느 밤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길 내내 대나무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와 밤의 산들바람이 준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렇게 숲 깊숙이 들어간 준이는 마침내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반딧불이가 모여 만들어낸 환상적인 장관이었습니다. 반딧불이들의 춤추는 빛 속에서 준이는 무언가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들을 따라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대나무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이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준이는 경계심을 풀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대나무 숲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소개하며 이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은 풍요로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끝없는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지. 그 결과 사람과 자연 모두가 힘들어지게 되었단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숲의 대나무들은 특별해 사람들의 마음 속 어둠을 가져가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어주지. 노인은 준이에게 이 마을의 전설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준이는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느끼며 자신도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준이에게 특별한 대나무 피리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이 피리를 부는 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을은 대나무의 축복을 받을 것이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준이는 그 피리를 소중히 간직하며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준이는 노인이 준 피리를 꺼내어 조용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대나무 숲을 타고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담양은 그 후로도 계속 평화롭고 푸르게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마을에서는 대나무 숲의 전설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축제에서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대나무 숲의 비밀을 기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 바닷가에는 푸른 파도와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어업과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근처의 산에는 바람의 신이라고 불리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랑은 신비로운 존재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대한 긴 호랑이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돕고 바다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저 멀리서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강력한 바람과 파도가 마을을 덮칠 듯 위협하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해랑이 마을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바다의 여신 백옥의 여왕을 찾아갈 테니 당신들은 집에서 안전히 계세요. 해랑은 곧장 흰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거대한 파도를 거슬러 백옥의 여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백옥의 여왕은 바다 깊은 곳에 궁전에서 모든 해양 생명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존재였지만 때로는 바다의 질서를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엄격하기도 했습니다. 해랑이 도착했을 때 백옥의 여왕은 이미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왕은 해랑에게 물의 심연에서 태풍을 일으키는 흉악한 바다 괴물 검은 용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검은 용은 오랜 세월 제압된 채로 있었지만 세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해랑과 백옥의 여왕은 서로 힘을 합쳐 검은 용을 다시 잠재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랑은 태풍을 잠시 막아 마을에 평온을 되찾아 주었고 그동안 백옥의 여왕은 그녀의 고귀한 힘을 모아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왕은 검은 용과 대면하여 그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백옥 보석은 바다를 비추어 용의 힘을 흩어놓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한 파도를 들려주었습니다. 한편 해랑은 바람을 조종하여 용이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그의 힘을 봉인했습니다. 결국 검은 용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고 바다와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옥의 여왕은 해랑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해랑은 마을로 돌아가 모든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랑과 백옥의 여왕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그들에게 지속적인 감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동해의 평화는 해랑과 백옥의 여왕에 의해 지켜졌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해랑의 능력을 믿고 존경했습니다. 때때로 해랑이 흰 호랑이로 변하여 마을을 순찰하는 모습이 보이곤 했지만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